7월 18일 목요일자 한국경제신문 주요기사 보겠습니다. 먼저 일면 주요기사입니다. 적자병 서울대병원 비상 경영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국내 의료계가 적자라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기사를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중국 4% 성장 그칠 수도 국제통화기금 IMF가 중국 경제가 경제 계획에 나서지 않으면 2018년에는 성장률이 현재의 절반 정도인 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기사입니다.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재계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대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경영권을 침해 대기업 경영에 크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카지노 크루즈선 뜬다. 정부가 어제 관광진흥 확대회를 열고 관광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표류했다는 기사입니다. 기초연금 고소득 20 내지 30%는 제외한다. 행복연금위원회가 어제 기초연금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노인층에게 월 20만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대선 공약을 했는데 이 대선 공약을 정식 폐기하고 상위 소득 20 내지 30%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자, 국내 병원들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사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로라 하는 국내 대형 병원이 대부분 적자를 내고 있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환자들이 병원을 덜 온 데다 정부의 영상 장비 수가 인하 등이 반영된 결과다 그랬고요. 자, 빅5로 불리는 서울의 대형 병원들조차 서울 아산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손실로 들어겠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병원업계가 불황의 늪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자, 불황의 늪에 빠졌다.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 빅5 병원도 서울 아산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고요. 서울대병원은 2011년 8억 정도 적자에서 지난해는 한 300억 정도, 올해는 400억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6층 구묘의 주차 시설도 확장 공사도 무기한 연기하고 병원 신축도 일단 완공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자가 심한 것은 국립대병원입니다. 국립대병원 13곳에서 지난해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12곳에 적자를 냈고요. 적자 규모만도 한 1,000억에 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부진하니까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고 병원 장비, 영상 장비의 수가가 낮아지면서 이와 같이 병원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되다 보니까 병원 측은 의료 사업 외에도 음식점이라든지 커피 사업으로다가 적자를 보전하려고 하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표를 잠깐 보시면은 지난해 주요 대학병원 운영 실적입니다. 보시면은 서울 아산병원만 70억 원의 흑자를 내고 나머지는 줄줄이 적자를 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산병원 70억 원의 흑자도 사실은 대형상가, 임대 등 비의료 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입니다. 정부가 관광산업을 크게 육성키로 했다는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를 열고 외국인 관광불편 해소와 전략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10대 중점 개선 과제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자, 보시면은 한마디로 관광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운다 그랬습니다. 호텔, 부가스 환급은 세계가 유일하다 그랬습니다. 관광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고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서 협업 체제로 관광 산업을 크게 육성시켜보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선 골자를 보면은요, 가장 첫 번째는 골자를 보면은 관광 산업 관련 내용을 보면은 카지노 크루즈선이 뜬다. 그러니까 한국 국적의 크루즈선에 선상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세운다는 것이고요. 외국인 호텔 숙박 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인에 대한 복수비자를 확대하고요. 외국 의료 관광을 크게 부흥시킨다는 것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관광대학 또 신설해서 여기서 배치된 인원을 명동이나 이태원 등에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가 수출 입국, 관광 입국이라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출 입국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된 듯한데 이번에 정부가 관광 입국이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관광 산업을 크게 부흥시키려 했는데 아마 증시도 이와 같은 테마주에 관심을 좀 가질 듯합니다. 표를 잠깐 보실까요?
자, 국내를 거쳐가는 크루즈 여행객 수를 보면은 크루즈 여행객은 2012년, 2013년 지난해 한 2만 6천 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7만 명 혹시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즈의 카지노 사업이 그만큼 수익성이 된다는 그런 지표가 되는 표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단기 금융상품에 돈이 몰린다. 지난 3월 현재 시중 부동자금이 767조로 사상 최대입니다. 부동산 침체가 되고 증시나 채권 시장이 불투명하니까 단기 자금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떠돌아다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돈이 많이 떠돌아다니면 투자, 기업의 투자에 부담이 되고 또 이와 같은 돈들이 단기 갤라성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거품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로 따지면 혈액과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적시적시 잘 돌아가는 선순환이 돼야 경기도 살아나는 법인데요. 표를 잠깐 보시면은요. 단기 자금이 올해 들어와서 이로부터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증권 명기사 보시겠습니다. 출몰하는 그레이 스완은 어떻게 잡느냐? 그레이 스완. 금융용어입니다. 블랙 스완에서 나온 적인데 블랙 스완은 나타나기는 가능성은 적지만 한 번 나타나면 글로벌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악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비유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레이 스완, 회색 백조인데 회색 백조는 우리가 예견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지만 여기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인 작은 리스크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양적 완화 출구, 중국의 경기 부진, 그다음에 신흥국에서의 자금 이탈, 이와 같은 작은 악재들이 연속해서 출몰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와 같은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표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색백조 사냥법. 자, 사냥을 잡기 힘들 때는 사냥감을 잡기 힘들 때는 좀 쉬어라. 그렇습니다. 투자자들 하루하루 어디 투자를 안 하면은 초조하고 안달하시는 분도 계신데 장세가 확실치 않을 때는 쉬는 것도 투자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실탄을 좀 챙겨라. 유동성을 높여서 사냥감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는 것도 투자의 지혜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뽕 대신 닭을 노리지는 마라. 최근 수출 관련 대응 규제가 부진하니까 내수주나 방어주 위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잡아 회수해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장세가 박스권 장세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매매 기간을 너무 오래 갖지 않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잡을 수 있는 놈만 잡아라 그랬습니다. 최근에 업종 간의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업종보다는 종목별 투자가 더 유리하다는 그런 조언입니다. 자, 회색 백조를 잡아라 하는 것의 골자는 장세가 좀 불투명할 때는 참고 기다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나 투자나 방향이 불확실할 때 너무 조급해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은 법입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